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한우 농가가 송아지 관리나 비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식입니다. 물론 번식이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 농가에서 번식에 관련된 것 중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송아지 질병은 설사를 한다거나 호흡기가 있으면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난다는 식으로 농가가 포착할 수 있는 많은 단서가 있고 여기에 뭐라도 꼭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제대로 잘 크고 살이 찐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사료의 변화를 주거나 첨가제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번식은 어떻습니까? 농가가 할 수 있는 것이 발정이 와서 승가 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 생식기 주변에 점액이 흐르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번식 농가는 번식이 안 되면 원인도 해결책도 몰라서 답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도대체 우리 집의 암소가 왜 번식이 안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번식은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번식은 잘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놓아야 하는 백신 접종 뒤에 수태율은 떨어진다는 것을 또 느낍니다. 사료의 섭취량이 줄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료의 종류를 바꾸면 또한 번식이 잘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런 변화들이 소의 몸속의 정상적인 흐름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건 번식에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라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지만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리기 쉽지 않습니다. 호르몬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모델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랑 통화하는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몬은 서로 떨어져 있는 기관끼리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호르몬의 신호가 멀리 떨어져 있는 번식기관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건 전화번호에 휴대폰만 울리듯이 호르몬은 확실한 표적기관이 존재해서 그것에게만 작용을 합니다. 결국 이 호르몬의 분비와 이를 수용하는 기관에 이상이 없다면 우리가 전화통화를 하듯이 번식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의 분비와 수용에 있어서 방해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휴대폰 통화가 안 되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첫째로 상과 같이 신호가 약한 곳에서는 통화가 잘 안 됩니다. 또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소음이 있는 곳에서도 주변이 시끄러워서 통화가 잘 안 됩니다.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신호가 약해지듯이 호르몬의 강도가 약해지거나 시끄러운 지하철처럼 무언가 호르몬의 신호 수신을 방해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여름 고온 스트레스, 백신 부작용, 사료 문제 등이 바로 방해 요소로 작용해서 호르몬의 원활한 분비나 수용을 방해해서 결국 번식의 작용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발정이 잘 안 오거나 약하게 오는 농가는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겠지만 반면 발정은 잘 오는 것 같은데 수태율은 여전히 떨어지는 농가는 우리 소는 호르몬 분비가 잘 돼서 발정이 오는 것 같은데 왜 수태는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눈으로 관찰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가 임신을 하려면 발정이 잘 오는 것, 배란이 돼서 수태가 되는 것, 그리고 수태가 되어서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정이 잘 오는 것은 번식이 잘 될 수 있는 첫 단추이긴 하지만 배란이 돼서 수태가 되거나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결과는 실패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주로 쏘아 올리는 우주선에는 추진체가 달려있고 이를 통해 매 단계를 돌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든 단계를 통과해서 우주에 이르면 임신, 만약 날아올랐지만 대기권에서 동력을 잃고 떨어진다면 아무리 높게 올라가더라도 임신이 되지 않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강도와 지속력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들이 이 호르몬의 강도와 지속력이 뛰어나고 어떤 소들이 이것이 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사용하는 휴대폰의 모델과 기종이 다르듯이 소도 이들이 가진 호르몬에 대한 수치가 다른데 농가에서 이것을 겉으로 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휴대폰의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휴대폰이 통화 도중에 끊기거나 안 들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통화 품질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과거보다 더 많은 기지국이 생겨서 휴대폰의 수신이 원활해진 것입니다. 통신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빈틈을 메꿔가는 것입니다. 한우 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식 후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때론 전반적인 사양 관리의 개선으로 호르몬의 전체적인 강도와 지속력을 올려주는 것이 더 확실하고 때론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전반적인 개선을 할 수 있으며 어느 수준까지 개선을 해야 할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번식을 70점만 맞으면 통과하는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1점을 맞는 사람이나 80점 또는 100점을 맞은 사람 모두 합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나도 틀리지 않겠다고 바득바득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합격할 수준으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평상시 시험이면 모두 합격했을 사람들이 갑자기 탈락하게 됩니다. 한우의 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정도면 번식이 가능했던 소들이 고온 스트레스, 백신 부작용, 사료 섭취 감소 등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들의 호르몬의 강도와 지속력이 낮아지면서 수태율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런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시기에 미리 영양적으로 무언가 보충해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번식에 큰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이 회복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게 개선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빠르게 개선되는 경우는 단순히 호르몬의 분비와 관련된 문제인 경우입니다. 반면 난포의 품질에 영향이 간 경우에는 장기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생각하기에는 21일마다 발정이 오기 때문에 배란되는 난자가 21일마다 새로 만들어졌다고 믿기 쉬운데 난자는 사실 두세 달 동안 천천히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난포가 생성되는 시기에 충격이 가해졌다면 이때 영향을 받은 난포가 전부 소진되고 새로 생성되는 것들이 올라올 때까지는 수태율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무더운 여름철이 끝나고 선선해져도 바로 수태율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발정이 안 오던 개체가 발정이 다시 오는 경우에도 바로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 사이클 발정 주기를 거쳐서 수태율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도 난포의 품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양적으로 무엇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사료의 종류나 양을 바꾸어서 에너지를 더 공급해 주는 것, 단백질을 올려주는 것,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주는 것 모두 가능한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 번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사양 관리로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번식을 잘 유지해 오던 농가들도 갑자기 번식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갈수록 번식 후의 체형이 커지면서 이를 충족할 요구량도 늘어났다는 점과 두 번째는 번식 후에 주어지는 외부적인 스트레스의 강도가 점점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외부적 스트레스의 강도는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며 더워지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번식 농가에게는 매우 심각한 이슈입니다. 만약 이번 여름을 경험하고서 갑자기 수태율이 많이 하락한 농가들이 있다면 지금부터의 내용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더운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를 겪거나 농장 인근의 공사로 인해서 진동이나 소음의 스트레스를 겪으면 이것은 소의 몸에서 일종의 염증 반응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분만과 염증에 관해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분만이라는 것은 염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다만 분만 후 빠르게 염증이 사라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염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번식장애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분만 후 생길 법한 저 만성적인 염증이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암소의 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건 분만이라는 신체적인 스트레스나 공사, 소음이라는 정신적 스트레스 모두 같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미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코티솔은 스트레스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동물의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우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활성산소종이라는 일종의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활성산소종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미 여러분은 TV 프로그램에서 활성산소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활성산소는 쉽게 말해서 일종의 날카로운 무기와도 같은 공격성을 지닌 물질입니다. 일상에서 이를 이해하려면 과산화수소를 들 수 있습니다. 피부에 문지르면 거품이 일어나는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또 과산화수소를 활용해서 모발을 빠르게 염색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과산화수소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산화의 반응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활성산소종이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도 이런 강력한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활성산소가 적당량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몸을 지키는 무기로도 쓰이지만 너무 많이 늘어나면 몸속의 정상세포마저도 공격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보이는 것은 세포들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죽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포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라고 판단하면 스스로 자폭하는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고 이런 세포 자멸사가 대량으로 일어나면 면역세포가 출동하면서 염증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염증 반응은 마치 산불이 번지듯이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 반응의 결과물도 분만 후 제어되지 않는 만성적 염증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의 반응은 발정이 오게 하는 과정, 배란이 되게 하는 과정, 임신을 유지하는 과정에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순간에서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고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멀쩡한 소가 발정이 안 오기도 하고 배란이 잘 안 되기도 때론 수태가 되었다가도 임신을 유지 못하고 조기 배아사나 유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염증이란 이야기를 들으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항생제나 소염제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 내막염이 일으키는 번식장애를 주사제로 치료 못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약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인위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놓는 것은 어떨까요? 수의사가 초음파로 진단하고 시행하는 호르몬에 처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당뇨 환자가 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가지고 혈당을 조절하듯이 수의사는 소에게 필요한 호르몬 처치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하는 호르몬의 강도와 지속력이 건강한 소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당뇨 환자가 약과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제어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람의 몸이 스스로 이를 제어하는 것이 더 정교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호르몬의 흐름과 강도를 낮추는 염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활성산소로 불안정해진 세포막을 안정시켜서 세포 자멸사를 막는 것입니다. 염증이 일어나는 과정이 산화, 그리고 이를 막는 것이 항산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바로 이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해보면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의 충분한 강도와 지속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항산화제는 대부분 항산화의 기능이 약하거나 한번 사용하면 그 역할을 잃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나 E는 항산화 기능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산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재사용하려면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이를 환원시켜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식물성 항산화제입니다. 이들은 산화된 비타민 C나 E를 환원시켜 평균 4, 5회 정도 재사용할 수 있게 되돌리는데, 이런 이유로 식물성 항산화제를 고농도로 사용하고 여기에 각종 비타민을 넣어주면 신체 내의 항산화 기능이 강도와 지속성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 줍니다. 보통 비육을 매일 꾸준함이라고 설명드린다면 번식은 짧고 강한 자극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비육이 움직이는 수레를 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이라면 번식장애의 치료는 서 있는 수레를 움직이는 작업입니다. 움직이는 수레는 천천히 밀어도 미는 만큼 속도가 나지만 서 있는 수레는 일정한 수준의 힘 이상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애초에 수레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농가마다 발정이 장기간 안 오거나 발정이 불규칙하게 오는 경우, 수태율이 이유 없이 하락하는 경우, 그리고 제일 유전력이 좋은 암소가 수태가 되지 않는 등의 수많은 어려운 사례들을 해결 못하는 이유가 암소의 몸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짧고 강한 이런 방법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번식우는 개체마다 휴대폰의 신호처럼 각자의 호르몬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적, 환경적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호르몬의 강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수태율이 떨어지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면 또 수태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번식우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가속화하면서 평상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활성산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넘쳐나는 활성산소는 공격하지 말아야 할 성장 중인 난포나 정상 세포들마저 파괴시키면서 몸은 염증의 반응이 나타나 발정, 배란, 임신 유지에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빠르게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비타민 U와 이를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식물성 항산화제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강한 발정, 확실한 배란, 조기 배아사나 유산 방지로 인해서 전반적인 수태율 향상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기타 강의 및 컨설팅의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